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르장이 뉴욕시 정부 산하 코로나19 회복 사무소 개설을 촉구했습니다. 1월 13일 제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뉴욕 한인회가 미국 내 한인 역사를 알리기 위한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말을 고비로 소폭 감소,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직 경계를 풀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 대비 입원율이 절반 정도 낮고 사망률은 91%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 백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고 122년 역사가 증명한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을 인정받은 면역력의 힘, 정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르장이 뉴욕시 정부 산하 코로나19 회복 사무소 개설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퀸즈보르장은 13일 줌으로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뉴욕시 정부 산하 코로나19 회복 사무소가 신설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만여 명의 퀸즈 주민들이 사망했고 퀸즈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시 사무소를 통해 뉴욕시 내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고 5보로와 소통하며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over the past 2 years, it has felt certainly like the Game of Thrones and Squid Games when it comes to organizing our response, whether it's interagency, whether it's through working collectively with elected officials. We've had a lot of challenges with interagency coordination when it comes to our response. And if we're going to beat COVID-19 once and for all, yes, we want the public to get shots in their arm. We want people to social distance and to wear their masks, but we also need a government that is going to absolutely function at its highest levels. 리처드 보르장은 뉴욕시 전체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부터 완전히 회복되려면 상황을 앞서서 주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 사무소 개설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 검진 키트도 영어를 잘해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영어가 제2 외국어인 뉴요커들에게는 반드시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language access has to be central and prioritized for residents, especially in this borough and in New York City, period, as we move forward. So that means making sure from languages from Bangla to, Espanol, any language you speak, you should be able to know how to use these test kits or know the basics of what's happening in your local neighborhood and to know where testing is actually happening. 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르장은 신속히 코로나19 회복 사무소가 개설돼서 퀸즈뿐 아니라 뉴욕시 전체가 하루빨리 사회적, 경제적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 13일 제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뉴욕 한인회가 미국 내 한인 역사를 알리기 위한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열린 이번 특별 대담 프로그램은 후세들에게 미국 내 한인 이민 역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이 직접 사회자로 나서 이민사 전문가인 장태한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소수 인종학과 교수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한인 차세대들을 위해 대담은 영어로 진행이 됐으며 오늘 오후 7시 뉴욕 한인의 웹사이트를 통해 중계됐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미국 내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보다 많은 후세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미국 내 한인 역사 알리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매년 1월 13일 뉴욕 한인의 밤 행사를 겸해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급증으로 인해 해당 행사를 2월 2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말을 고비로 소폭 감소,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직 경계를 풀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뉴욕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 1일 기준 23.0%로 확진율이 최고를 기록한 뒤 2일부터 내림세로 돌아서 5일까지는 21%에서 22%대를 유지하다 8일부터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 지난 8일부터 뉴욕시는 하향 추세가 뚜렷했으며 매일 1%포인트씩 확진율이 낮아지고 있고 롱아일랜드도 지난 1일 27.1%까지 치솟았으나 역시 8일부터 24%로 내려온 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체도 확진율이 8일부터 20% 이하로 내려왔지만 업스테이트 일부 지역은 확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고비를 넘겼다는 희망 섞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조심스럽게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 대비 입원율이 절반 정도 낮고 사망률은 91%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LA 의대와 카이저 의료재단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5만 2천여 명과 델타 변이 감염자 1만 7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74%나 낮았고 사망률은 91%나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입원할 가능성은 델타 변이보다 52%나 낮았고 입원 기간도 3일가량 짧았으며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는 전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여부나 코로나19 감염 이력과 관계없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중증 비율이 델타보다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오미크론 감염자의 입원율이 델타 등 다른 변이 감염자보다 80% 정도 낮다는 남아공 연구 결과와 40에서 45% 적다는 영국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한인 사회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호랑이같이 강하고 용맹한 2022년을 기원했습니다. 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11일 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자녀들이 호랑이의 특유의 진념과 끈기, 강한 에너지로 무장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학교 내 자녀의 억울함을 묵인하는 학부모들이 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 회장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 학부모들이 바쁘다며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를 위해 싸워주지 않는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왕따 같은 게 많았고 또 이제 성추행, 성폭력 이런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거. 또 언론하고도 그거 쉐어하기 힘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부모 또 요새는 인도 부모 각 나라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불같이 그 방어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뭐 또 직장 때문에 아니면은 또 그 자기의 언어 때문에 수줍어 하신다든지 또 부끄러워하시고 그러는 거는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또 영어로 제가 해드리면 저 영어 알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 잘난 척해서 될 일이 아니고.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뉴저지에서는 자녀의 왕따 가해 행위를 방치한 부모들도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를 구박하기보다 그의 실수를 품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막상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되려면 자신감, 그리고 억울해도 끝까지 해가지고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꼭 억울한 거를 내가 이거를 좀 만회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으면 그거를 통해서 좀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인간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괜찮아, 너 잘못했지, 요번에 그거를 통해서 네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만약에 왕따 당해서 비참하지, 그거를 통해서 네가 다시 살아남아야 돼, 뭐 이렇게 해서 격려해주는 그런 멋진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협회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스승의 날 행사를 올해는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많은 교장들과 교직원들이 스승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며 5월에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26일 날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 도움받았던 분들이 하여튼 행사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또 교장 선생님들도 사실 교육국이 여태까지 역사상 이렇게 막 사흘 만에 갑자기 그거 리모트로 바뀌고 정말 이 학교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새로운, 이번에도 또 다 그 테스팅 킷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또 우리의 그 스승을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보여드리는 그런 계획이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 급증과 소상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다수의 집회를 펼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가 어린이의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18세 이하 250만 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CDC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어린이는 한 달 이후 당뇨병 진단을 받을 위험이 2.5배 높다는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제1형과 제2형 당뇨병 사례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58만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CDC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어린이가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뇨병 경고 징후를 인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바이러스가 실제로 어떻게 어린이의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존 질환 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소아당뇨재단 센조이 두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또 소아과 의사들은 백신의 안전성이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들의 잠재적인 합병증의 불확실성보다 훨씬 입증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마스크가 2달 전보다 5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마스크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스크 대신 고품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 지침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N95와 KN95 등 보호 효과가 뛰어난 마스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95 마스크는 의료진이 코로나19 감염자를 돌볼 때 쓰는 마스크로 한국의 KF94 등급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현 상황에 첫 마스크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N95 등 고품질 마스크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 가격 비교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KN95 마스크 40장의 가격은 $79.99로 지난해 11월 말 $16.99에 약 5배로 상승했습니다. N95 마스크는 50장이 현재 $57.15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역시 지난해 10월에 비해 2배 이상 뛴 가격입니다.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웃돈을 주고서라도 고품질 마스크를 사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프 진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정부는 의료 종사자들과 응급구조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7억 5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비축해두고 있다며 고품질 마스크를 모든 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 한 대학의 주차 담당자였던 자신의 동생을 뉴욕시경 2인자에 임명하려다 특혜 논란이 일자 부국장보다 낮은 간부직에 임명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자신의 남동생 버너드 아담스가 자신의 안전을 담당한다며 뉴욕시경 부국장에 임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실 인사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결국 부국장 임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은 버너드를 자신의 경호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부국장보다는 직급이 낮지만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최고위 간부의 임명,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욕시경에서 경사로 은퇴한 뒤 뉴욕 한 대학의 주차 담당자로 근무하던 버너드는 뉴욕시경의 최고위 간부로 특채되면서 1년에 21만여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뉴욕 시민들은 아담스 시장이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졌길래 주차 담당자인 동생을 뉴욕시경 최고위 간부에 임명할 수 있느냐며 앞으로 4년이 걱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구인난이 미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 육군이 숙련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6년간 복무할 경우 최대 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존 입대 보너스 액수인 4만 달러에서 25%가량 오른 액수입니다. 미 육군이 입대 보너스를 인상하며 공격적인 구인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신병 모집처인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 데다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고용 경쟁도 치열해져서입니다. 팬데믹이 진행이 되며 구직자가 사실상 갑의 위치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케빈 베린 미 육군 모병사령부 소장은 지난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와 경쟁적인 노동시장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안겨줬다며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느냐는 입대를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자 미국이 처음으로 본토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단시킨 데 이어서 북한인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에 이어 11일 마하 10에라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지난 11일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 여객기 운항을 15분간 중단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국 본토의 여객기 운항까지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위협을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어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인 6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연방재무부는 북한이 지난 9월 이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조명현, 강철학, 강송훈, 오영호, 변광철, 심광석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1명, 그리고 러시아 회사 파색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또 국무부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를 단행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유엔 회원국도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끝없이 추락, 또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퀴니피악 대학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성인 1,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때의 지지도 36%보다도 더 하락하며 퀴니피악 대학 조사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무당파 유권자 중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25%에 그쳤고 반대한다는 답변이 2배가 넘는 57%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 지지율 역시 지난해 11월 87%에서 75%로 하락했으며 57%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수행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대유행, 미국 재건 법안 처리 지연, 민주당 내 부력 화음 등이 바이든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인 암 사망률이 30년 전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암학회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2019년 미국의 암 사망률이 지난 1991년보다 32%나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암학회는 1991년 미국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5.1명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46명으로 감소했으며 이 기간 중 암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350만 명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학회는 사망률이 높은 폐암 등을 초래하는 흡연자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며 조기 진단 덕분에 폐암 진단을 받고도 더 오래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암 사망률이 매년 1%씩 하락한 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은 암 사망률이 연간 2%씩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암 사망률 감소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예방과 검사, 조기 진단, 획기적인 치료법이 속속 개발된 데 따른 것이며 점점 암이 없는 세상에 다가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박람회에 참석했던 한국 기업인들이 대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 내 오미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SBS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박람회.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는데 이후 귀국한 사람 7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의 88%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만큼 감염 가능성이 큽니다. CES 출장자들을 포함해 어제 하루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388명이었는데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경우 환자 수가 2, 3일에 2배씩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민간 동네 병원들도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해야 구급차 출산이나 응급수술 거부 사태 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 진료, 민간 의료기관은 비코로나 진료라는 이분법적 전략으로는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오미크론의 위중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감염자 40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9명은 무증상이었고 가벼운 폐렴 증상은 6명에게서만 확인됐습니다. 3차 접종 시 모든 연령대에서 오미크론 항체가 10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모레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오늘 열린 정부 여당 회의에선 오미크론 확산 우려를 고려해 2주 정도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논의됐습니다.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보상하는 게 낫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으로 전주보다 2만 3천 건 증가했으며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 역시 21만 750건으로 6,250건이 늘었습니다. 뉴저지주가 학생들이 교내 괴롭힘을 당해 자살하는 등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멜로리법을 시행합니다. 오는 16일 일요일부터 뉴욕시 등 미동부 지역에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요 도로가 빙판길로 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에게 지급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지원금 수표가 모두 2만 6천여 장, 3,430여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찰관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총상이나 교통사고 등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는 사무실처럼 습도가 낮은 곳에서 전파력이 떨어지며 사우나에 가면 감염 위험도가 60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저지주 아틀란틱시티에 1억 달러짜리 세계 최대 인도어 워터파크 건설이 추진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오랜만에 방송 인터뷰 요청을 받고 신나게 인터뷰에 응했다가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중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0도, 밤 최저 기온은 1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7시 1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51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